예, 조금 전에 취재 기자 얘기로는 아직 청와대에서 이 기업인 간담회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서요. 일단은 아직 끝났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 오늘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기업인들 130여 명을 초청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인 간담회 의미,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런 부분들,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서 서울대 박상인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왜 재작년인가요?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호프 미팅 한 번 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네, 기업인들 여러 분 초대를 했었고 그때보다 지금은 규모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는 뭐 경제단체 예를 들어서 대한상이 그랬죠. 또 이제 주요 재벌 기업들 총수들을 이렇게 소수를 사실 초대하신 것이고요. 이번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한 130명 정도 모인 자리니까요.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보니까 형식도 뭐 타운홀 미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운홀 미팅에 대한 설명도 좀 교수님께서 조금 해주셨으면 네, 뭐 좋겠고. 예. 타운홀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말로 하면은 뭐 마을 자치단체 사무소 같은 의미죠. 미국은 사실 타운하고 시티하고 구별을 하는데요. 이제 타운 같은 경우엔 카운슬들을 뽑아서 좀 더 주민들이 더 많이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타운홀 미팅은 주로 이 타운홀에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모방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나 이런 여론을 수렴할 때 지역민들과 후보가 직접 만나서 예. 주기 없이 설명하고 토론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대통령이 이 타운홀 미팅 형식을 빌어서 기업인들과 만나는 이 그 어떤 목적이랄까요? 취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번 올해 들어와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 방점을 두고 예. 연초부터 대통령께서 직접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들에게 고용 창출, 투자 이런 것들을 격려하고 또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쪽에서 해석을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타운홀 미팅 형식을 빌었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말을 하기보다는 경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다. 뭐 그런 해석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오늘 자리는 이렇게 해달라. 일단 소위 말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고용도 좀 많이 해주시고 투자도 많이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업인들의 얘기를 현장 얘기를 듣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까 싶네요. 네, 뭐 당연히 그 발언 기회들이 그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주어질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그러면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지금 뭐 굉장히 좀 민감한 현안 중에 경제 관련 현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뭐 잘 아시는 거 최근에 있었던 주휴수당 논란, 뭐 등등등 네. 이런 걸 뜰 텐데 이런 민감한 현안들도 오늘 혹시 논의가 좀 됐을까 싶습니다. 뭐 기업 측에서 이런 뭐 최저임금 근로시간 이야기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것보다 지금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아, 기업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대통령께서도 뭐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 활성화 방안들을 설명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뭐 그런 대화들이 주로 이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규제 완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네. 매번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적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규제 완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뭘까요? 대통령은 규제 완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규제가 완화되는 걸 느끼지 못한다. 이 괴리는 뭘까요? 이유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 주도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예. 1960년대 박정희 개발 체제 이후에요. 근데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 결국은 정부가 하는 것이 대부분 규제와 관련된 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운영 방향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실 규제 부분들이 뭐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 규제 완화를
제일 큰 가치로 내세워서 10년 이상 보수 정권에서 해온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할 만한 규제 완화가 거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규제 완화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사업의 기회, 공정한 경쟁의 기회라는 측면인데 예. 그것이 이제 규제 완화만 가지고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재벌 중심의 내부 거래, 뭐 전속 계약 이런 것 글쎄요. 때문에 규제 경쟁의 기회가 없죠.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재벌 대기업들, 중견기업들과 만나면 그분들 이해를 보면은 이런 재벌 중심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이야기가 서로 좀 겉도는 결국은 한 10년 겉돌았고 예. 지금도 좀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공정경제, 이를테면 전속거래 폐지 등등등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2차, 3차 뭐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이런 데잖아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문 대통령 이번 달 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또 별도로 갖는다고 하니 혹시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실질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까 싶네요. 나왔으면 저도 좋겠다,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마 이때는 뭐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가 오히려 더 나올 것 같고요. 아마 현안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는 데는 이런 타운홀 미팅을 통한 소통에서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대통령께서 기업인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만나시면은 노동조합 분들도 같이 초청해서 예, 예. 만나시길 좀 권합니다. 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관계자들 한 100여 명 모아서 타운홀 미팅 같이 좀 하시면 글쎄요. 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좀 비공개로 만난다는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던데 아직 그 자세한 얘기는 없어서 그렇고 네.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거를 좀 교수님 말씀을 좀 네.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고용 창출이나 투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결국 이제 기업들이 나서 줘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이제 분야지 않습니까? 네. 이 정부 이렇게 친기업적인 행보들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은 나오는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라든가 고용에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 해법은 뭐가 있을지 교수님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뭐 이렇게 격려를 하거나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주도 재벌 중심 체제를 유지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 기회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요. 기업은 사실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죠. 그렇죠. 기회가 없으면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투자는 시용만 하고 결국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낙수 효과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재벌 대기업 중심의 투자와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잘못된 패러다임에 청와대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참 부족한 예.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